서양의 무역 요구에도 절대로 나라 문을 열지 않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중국은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 문을 이미 연 상태였고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당한 그대로 조선 앞바다에서 이 대포를 쏘면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요. 이 일본의 개항 요구는 이 조선에게는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이 조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알고 싶죠? 알고 싶은 사람, 뭐야? 다 모였어요? 이 사람 따라가.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아우, 나 휴가 좀 보내주라. 나 피곤하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꾸잖아. 아? 진짜? 휴가? 고마워. 네, 얼른 놀라야지. 강화도. 아니, 이거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전투가 치열했던 곳인데 보내준다는 섬이 바로 여기야? 아니 이거 하와이 여기 아니고? 나 안 가. 안 갈 거야. 뭐야? 누가 날 지금 돌린 거야? 어? 뭐야? 에? 누구야? 우와, 배 엄청 크네. 이거 어느 나라 배야? 이게 조선의 배하고 좀 모양이 다른 거 보니까 이양선이네, 이양선. 이양선? 우린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 배는 운요호입니다. 오, 일본 배. 아, 근데 말이에요. 이 일본 배가 왜 우리 조선 강화도 앞바다에서 있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바다 깊이 좀 재려고요. 아? 아니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바다 깊이를 재는 그래? 에? 왜 그래? 아니 왜 총을 쏘고 그러나? 어? 우리도 쏜다. 이 빨리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어? 일본으로 돌아가시오. 뭐야?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휴가 나왔다가 죽을 뻔하네 그래. 아이고. 일본과 조선이 전투를 하게 된 건 다 조선 때문이니 조선이 책임지시오. 나 참나 이거 와.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니 먼저 총포 쏜 건 그쪽인데 일본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 어? 조선이 우리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포를 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탓이니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지가. 아니 조약은 또 무슨 조약입니까? 정말 뒷목을 잡을 일입니다. 이 사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이 미국을 흉내낸 것입니다. 이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미군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서 대포를 쏘는 거죠. 자, 이렇게 강제로 개항을 시킨 겁니다. 일본은 그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일찍 근대화를 시작합니다. 일본은 개항을 전후해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일본의 공업은 상품 수출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조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양 제국주의를 닮아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썼던 방법을 조선의 개항에 그대로 이용하였고 그것이 바로 운요호 사건인 것입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조선의 탓으로 돌리고 이 강제로 조약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 조약이 무엇일까요?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문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일본의 끊임없는 요구로 이 조선은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기 위해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전하,
지금 기어든 외인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포를 쏘며 서양 배를 타고 다니니 이는 외인이나 서양 사람이나 하나라는 것에 뚜렷한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속겠습니까? 외인과의 조약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기록됩니다.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강제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펴볼까요? 아참, 물을 준비하십시오. 속 터질 때 먹으면 됩니다. 정말로.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게 부산과 그 밖의 항구 2개를 열기로 약속한다. 조선은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3개의 항구, 즉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하게 되는데요. 이 일본이 이 3개의 항구를 개항하기로 원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원했던 쌀과 콩을 헐값에 사서 가져가기 위함이었죠. 일본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요, 일본은 이 조선 바다의 측량권을 가져갑니다. 자, 이로써 일본은 조선의 지도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려낼 수 있었고, 이것은 훗날 일본이 조선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조선에서 일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본법에 의해 재판받는다. 일본인과 조선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때 범죄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화도 조약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영사가 일본인 범죄자들을 재판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조선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벌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드디어 조선은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개항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후 조정에서는 이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해서 이 일본의 문물을 살펴보고 오게 합니다. 수신사였던 이 김기수와 그 일행들은 굉장히 발전한 그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엮어서 올리게 됩니다. 에휴, 이 운요 사건은 일본이 치밀하게 계획한 도발이었음이 틀림이 없어. 이 강화도 조약이 말이야,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인데 이게 첫 단추였는데 말이지. 에이구. 이제 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이 조선이 막아내야 할 텐데 이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잘 적응을 또 해야 할 텐데. 오, 굉장히 멋진 옷입니다. 어우, 이 신식 깔맞춤이야. 이 옷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도 좀 옷 좀 사게. 이 옷을 입으려면 우리 별기군에 들어와야지요. 별기군, 특별한 기술을 교육받은 군대라는 뜻의 그 신식 군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관에게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신식 무기인 총과 신식 제복을 입고 훈련하지요. 아니, 저렇게 군대가 서양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나? 새로운 무기나 기술이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안 그런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서양의 무기나 기술은 정말 신기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아이고, 예, 뭐 그쪽 말씀도 지당하신 것 같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거 참 편들어주기 참 힘드네. 자, 이렇게 조선은 말이죠, 이 개화에 대한 이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립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 신식 군대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서? 구식 군대에서.
그나저나 우리 급료는 언제 준답니까? 그러게 말이야. 급료를 못 받은 지 1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별기구는 우리보다 급료도 더 많이 받고 급료가 밀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자, 오랜만에 급료를 주게 되었어. 단 13개월치는 못 주고 1개월치만 주겠소. 아니, 이게 뭡니까? 쌀보다 겨와 모래가 더 많지 않소? 별기군한테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급료까지 이렇게 주다니 지금 장난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옳소! 이모년인 1882년 불만을 품은 고시군인들이 급료 지급 담당인 선해청 당상 민겸호의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 교관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반란이라는 말이죠. 고종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집권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의 개화 정책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는 다른 생각이었죠. 그래서 왕비 민씨는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죠. 청은 군대를 파견하고 구식군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여기에 청은 대원군을 납치해 청으로 데려가고 파견한 군대를 계속 조선에 둡니다. 일본도 이에 질세라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청과 일본 두 나라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졌어. 게다가 왕비 일파들은 개화 정책에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조선의 개화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급진 개화파가 나설 때가 왔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곧 조선에 첫 우정 총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날 이를 기념하는 축하연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행사이니 왕비 민씨를 비롯해 높은 관리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읍시다. 좋소, 해봅시다. 일본 공사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어. 그럽시다. 이 조선도 일본처럼 하루빨리 개혁을 하면 이 빠른 시간 안에 서양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 김옥균은 이렇게 정변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변이 성공할 것 같았죠. 일단 이 우정국에서 이 왕비 민씨 일파들을 제거했고요. 이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 이 개화파들은 이 새로운 조정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 개혁안 14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큰일 났습니다. 청의 군대가 우리를 막기 위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청의 군대가 궁궐에 들어오고 사태가 불리해지자 바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오. 이 급진 개화파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 미처 도망치지 못한 홍영식은 청의 군대에 붙잡혀 재판도 없이 처형당했고요. 이 김옥균과 다른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도망을 했지만 결국엔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해서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3일 만에 실패한 정변이다 해서 3일천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과 일본의 군대는 갑신정변이 끝나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용으로 한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맺는데요. 이 텐진 조약에는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과 일본 군대에 만약 어느 한 군대라도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상대편 나라에
알리게 약속을 한 것이죠. 한쪽 군대가 조선에 오게 되면 다른 나라 군대도 조선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기는 쌀과 곡식들을 일본이 헐값에 모두 사들여 갔으니 정작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이후 살기가 더 힘들어졌으니 원. 이 강화도 조약 내용 중에 말이에요.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쌀을 가져갈 때 그 양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던데.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거 맞죠? 게다가 탐과 놀이들까지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믿을 때는 오직 동학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제주머니만 채우는 부패한 관리들을 벌줍시다. 옳소! 서양 오랑캐를 내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옳소! 점점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 농민들은 이 전라도 동학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학군에는 동학을 믿지 않는 농부들도 함께 가세를 하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정부군을 싸워 이겨냅니다. 자,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다시 한번 청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와서 동학군을 진압해달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상대국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도 조선을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조선에서 만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 둘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승리는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정부군과 일본 군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농민군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한 것이죠. 이 전봉준과 그 지도자들은 이 잡혀가거나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이로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특히 전봉준은 다리가 부러진 채로 서울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 콩 중에 작은 콩, 녹두라고 하지요. 이 몸집이 작아서 마치 녹두 같다 해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전봉준. 이 전봉준이 잡혔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생각해보면 말이지, 이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에서부터 1년간 계속 이 동학농민운동이 착 벌어졌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실패했어. 하지만 말이야, 이 농민군들이 후에 이 항일운동을 열심히 해서 의병이 되어 또 아이고, 이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백성들이 많이 힘들구만. 조선 땅에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그들의 간섭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자, 이때 고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조선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농민들은 이 전라도 동학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학군에는 동학을 믿지 않는 농부들도 함께 가세를 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정부군을 싸워 이겨냅니다. 자,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다시 한번 청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와서 동학군을 진압해달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상대국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도 조선을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조선에서 만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 둘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승리는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정부군과 일본 군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농민군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한 것이죠. 이 전봉준과 그 지도자들은 이 잡혀가거나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이로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특히 전봉준은 다리가 부러진 채로 서울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 콩 중에 작은 콩, 녹두라고 하지요. 이 몸집이 작아서 마치 녹두 같다 해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전봉준. 이 전봉준이 잡혔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생각해보면 말이지, 이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에서부터 1년간 계속 이 동학농민운동이 착 벌어졌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실패했구나, 실패했어. 하지만 말이야, 이 농민군들이 후에 청은 군대를 파견하고 구식군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여기에 청은 대원군을 납치해 청으로 데려가고 파견한 군대를 계속 조선에 둡니다. 일본도 이에 질세라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청과 일본 두 나라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졌어. 게다가 왕비 일파들은 개화 정책에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조선의 개화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급진 개화파가 나설 때가 왔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곧 조선에 첫 우정총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날 이를 기념하는 축하연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행사이니 왕비 민씨를 비롯해 높은 관리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읍시다. 좋소, 해봅시다. 일본 공사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어. 그럽시다. 이 조선도 일본처럼 하루빨리 개혁을 하면 이 빠른 시간 안에 서양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 김옥균은 이렇게 정변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변이 성공할 것 같았죠. 일단 이 우정국에서 이 왕비 민씨 일파들을 제거했고요. 이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 이 개화파들은 이 새로운 조정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 개혁안 14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큰일 났습니다. 청해 군대가 우리를 막기 위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청해 군대가 궁궐에 들어오고 사태가 불리해지자 바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오. 이 급진 개화파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 미처 도망치지 못한 홍영식은 청해 군대에 붙잡혀 재판도 없이 처형당했고요. 이 김옥균과 다른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도망을 했지만 결국엔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해서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3일 만에 실패한 정변이다 해서 3일천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과 일본의 군대는 이 급진 개화파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 미처 도망치지 못한 홍영식은 청해 군대에 붙잡혀 재판도 없이 처형당했고요. 이 김옥균과 다른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도망을 했지만 결국엔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해서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3일 만에 실패한 정변이다 해서 3일천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과 일본의 군대는 갑신정변이 끝나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용으로 한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맺는데요. 이 텐진 조약에는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과 일본 군대에 만약 어느 한 군대라도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상대편 나라에 알리게 약속을 한 것이죠. 한쪽 군대가 조선에 오게 되면 다른 나라 군대도 조선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기는 쌀과 곡식들을 일본이 헐값에 모두 사들여 갔으니 정작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이후 살기가 더 힘들어졌으니 원. 이 강화도 조약 내용 중에 말이에요.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쌀을 가져갈 때 그 양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던데.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거 맞죠? 게다가 탐과 놀이들까지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믿을 때는 오직 동학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제주머니만 채우는 부패한 관리들을 벌줍시다. 옳소! 서양 오랑캐를 내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옳소! 점점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 농민들은 이 전라도 동학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학군에는 동학을 믿지 않는 농부들도 함께 가세를 하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정부군을 싸워 이겨냅니다. 자,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다시 한번 청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와서 동학군을 진압해달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파견해서 이 일본의 문물을 살펴보고 오게 합니다. 수신사였던 이 김기수와 그 일행들은 굉장히 발전한 그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엮어서 올리게 됩니다. 에휴, 이 운요 사건은 일본이 치밀하게 계획한 도발이었음이 틀림이 없어. 이 강화도 조약이 말이야,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인데 이게 첫 단추였는데 말이지. 에이구. 이제 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이 조선이 막아내야 할 텐데 이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잘 적응을 또 해야 할 텐데. 오,
굉장히 멋진 옷입니다. 어우, 이 신식 깔맞춤이야. 이 옷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도 좀 옷 좀 사게. 이 옷을 입으려면 우리 별기군에 들어와야지요. 별기군, 그 특별한 기술을 교육받은 군대라는 뜻의 그 신식 군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관에게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신식 무기인 총과 신식 제복을 입고 훈련하지요. 아니, 저렇게 군대가 서양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나? 새로운 무기나 기술이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안 그런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서양의 무기나 기술은 정말 신기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아이고, 예, 뭐 그쪽 말씀도 지당하신 것 같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거 참 편들어주기 참 힘드네. 아이. 자, 이렇게 조선은 말이죠, 이 개화에 대한 이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립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 신식 군대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서? 구식 군대에서. 그나저나 우리 급료는 언제 준답니까? 그러게 말이야. 급료를 못 받은 지 1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별기군은 우리보다 급료도 더 많이 받고 급료가 밀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자, 오랜만에 급료를 주게 되었어. 단 13개월치는 못 주고 1개월치만 주겠소. 아니, 이 정말 신기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아이고, 예, 뭐 그쪽 말씀도 지당하신 것 같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거 참 편들어주기 참 힘드네. 아이. 자, 이렇게 조선은 말이죠, 이 개화에 대한 이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립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 신식 군대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서? 구식 군대에서. 그나저나 우리 급료는 언제 준답니까? 그러게 말이야. 급료를 못 받은 지 1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별기군은 우리보다 급료도 더 많이 받고 급료가 밀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자, 오랜만에 급료를 주게 되었어. 단 13개월치는 못 주고 1개월치만 주겠소. 아니, 이게 뭡니까? 쌀보다 겨와 모래가 더 많지 않소? 별기군한테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급료까지 이렇게 주다니 지금 장난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옳소! 이모년인 1882년 불만을 품은 구식군인들이 급료 지급 담당인 선해청 당상 민겸호의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 교관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반란이라는 말이죠. 고종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집권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의 개화 정책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는 다른 생각이었죠. 그래서 왕비 민씨는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죠. 청은 군대를 파견하고 구식 군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여기에 청은 대원군을 납치해 청으로 데려가고 파견한 군대를 계속 조선에 둡니다. 일본도 이에 질세라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청과 일본 두 나라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졌어. 게다가 왕비 일파들은 개화 정책에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조선의 개화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급진 개화파가 나설